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초국경 정치 참여와 정치적 초국가성이에요. Trans-borde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transnationalism. 이게 뭔가 이 초국가적이라는 것, 또 초국경, 초국경 무슨 참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이것이 이제 네이션 스테이트의 이 움직임이 어떤 차원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것은 말이죠,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것은 이게 영토를 전제로 하고 있죠. 어떤 한 영토 안에 분명하게 그 경계가 정의되어 있는 그런 영토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인민들의 국가란 말이죠. 그게 네이션 스테이트란 말이죠. 그런데 이 네이션 스테이트로 전 세계가 지금 구획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인민이 영토 바깥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상주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꽤 있고, 뭐 상주하지 않더라도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2개 이상의 국가에 기반을 두고 계속 이동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꽤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국가가 그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생산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국가의 이 복수의 국가를 넘나들면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때 중요한 면모 중에 하나가 한 국가의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선거에, 뭐 또 정치에 그 국경 바깥에 있는 인민이 참여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정치적 초국가성이라고 저는 이제 제가 정의하는, 또는 초국경 정치 참여라고 제가 정의하는 그러한 면모인데, 여기에는 저는 이제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 국외 부재자 투표, absentee voting이에요. 외국에 가서 산다고 해도 완전히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뭐 국가에 의해서 그 공무원이 돼가지고서 파견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회사 주재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유학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취업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단기 또는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 국외 부재자 투표입니다. 부재자 투표라는 거는 국내에서도 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아닌 다른 주소지가 아닌 다른 데 가서 투표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재자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이제 이제 국경을 넘어서 그것이 적용되는 경우를 국외 부재자 투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과거에는 해외 부재자 투표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 국외 부재자 투표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외라고 사용하고 있어서 그냥 국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해외 부재자 투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는 재외선거가 있어요. 재외선거는 뭐냐면 external voting for non-resident citizens. 이거를 이제 expatriate voting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선거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뭐 기타 다른 어떤 지위로 상주하는 외국에 상주하는 국민이 모국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거는 이제 단순한 이제 일시적인 부재자가 아니라 외국에 아예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모국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외국민 대표 피선거권이 있는데, 이거는 자 이제 재외국민이 국내 정치에 참여를 하려고 한다면은, 사실 국회의원으로,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겠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가지고선 대한민국의 주소를 가지고서 이제 출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라에 따라서는 그냥 해외에 있으면서 해외에서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의회 의석 중에 일부를
재외국민에게 할애하는 그런 제도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의 의회는 재외국민을 대표하는 그 의원을 두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탈리아인데 그런 경우에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오지 않고 외국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의 그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당선이 될 수 있는 거죠. 출마해서 당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그 선거에 참여하는 유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외 거주 국민이 국내 거주 국민하고 동등하게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선 미국에서 쭉 터잡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거주하고 있는 사람하고 동등한 어떤 자격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가? 뭐 동등한 투표 가치를 가지고 선거에서 투표하게 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타당하지 않다. 즉 국외 거주 국민하고 국내 거주 국민은 다르다. 그러니까 국외 거주 국민이 국내 거주 국민하고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 또 투표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뭐 부정론이 있다면 그 근거를 한번 대보자면 이렇습니다. 해외 거주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투표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사유를 스스로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선거권이 제한되더라도 뭐 그것이 뭐 꼭 그렇게 크게 원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취지의 발언인데 이것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99년에 그 해외 부재자 투표를 대한민국이 실시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그 헌법 소원 심판이 제기가 됐는데 청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같은 그 결정에서 국내보다는 훨씬 공정선거 감시 체제가 미약할 수밖에 없는 해외에서는 더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또 같은 결정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다른 국민들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사람들에는 여러 부류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같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 시간과 소요되는 선거권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것을 뭐 평등하게 모든 걸 한다고 그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공정성 기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 그걸 생각해 가지고선 선거권 행사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그 결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재외국민, 외국에 터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이게 2004년에 제기가 되어서 이게 여러 유형의 그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몇 가지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그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한데 병합해 가지고선 헌재가 결정을 2007년에 했는데 이 결정에서는 해외 부재자 투표는 물론이거니와 재외국민 선거도 실시하지 않는 일체의 그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해외 국외에 일시 체류하거나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거주하거나 누구든 간에 해외로 나가서는 투표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공직선거법이 이게 그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결국은 1999년 그 결정하고는 입장이 달라진 것이죠. 헌재가. 그런데 여기서 별개 의견, 그것이 이제 헌법에 불합치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논리를 구성을 좀 달리한 그 별개 의견을 낸 이공현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미 상당 기간 대한민국과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이한 환경에 외국의 생활에 기반을 잡고 그곳에 영주할 의사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 재외국민이나 국외 거주자들과는 대한민국의 선거나 정치에 참여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의 진지성, 밀접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통일체로서의 국민을 넘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국가 구성원으로서 대의 기관을 구성할 권리가 필연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래서 사실상 완전히 동일하지가 않다. 그 조건이 그 말씀을 한 것이죠. 또 다른 근거로서 외국에 상주하는 국민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병역 의무도 쉽게 면할 수 있다. 세금도 거주국에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국적국이 아니라 거주국에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뭐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거죠. 외국의 영주권, 기타 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모국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영주하는 그런 사람이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은 그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전쟁이 날 걸 걱정하는 것보다는 전쟁 날 거를 덜 걱정하니까 좀 다른 정책적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그들은 출구 선택을 가지고 있다. 즉, 뭐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은 언제든지 그냥 외국에 계속 상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엑싯 옵션을 가지고 있다. 외국에 상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은 거주국 사회와 더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지고 있고 국내 거주 국민과 아이덴티티를 공유하지 않는다. 여기 오래 살다 보면은 조금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동질적이지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근거로서 재외선거는 국내의 정치 사회 변동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재외국민의 수구적인 정치적 의사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재외국민은 대체로 백인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아파르테이드를 지지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구적인 인종차별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투표를 계속하고 한다면은 그것에 의해서 남아공의 정치가 좌우된다고 그러면은 그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사회 변동이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이 크로아티아가 인근국에 있는 그 크로아티아인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조건으로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크로아티아 이제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한 결과 강력한 강경 민족주의 세력이 크로아티아 국내에서는 인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재외국민 특히 이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거주하고 있는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지지를 받아가지고선 뭐 정권을 유지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이제 90년대에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정치학자들은 지적을 하면서 국내 정치 사회 변동과 동떨어진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재외 유권자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서 국내 정치의 향배를 만약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타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 선거나 총선의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재외 국민이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뭐 이게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위험성입니다. 그다음에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정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더라도 그들의 투표 가치가 국내 거주 국민의 그것보다 커서는 안 된다. 이제 그들의 투표 가치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투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제 큰 개념이 되겠는데 더 큰 영향력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투표하는 사람에게 허용되지 않는 우편 투표나 온라인 투표를 해외에서 실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해외에서 선거를 하게 될 경우에 이 미국의 경우는 만약에 영사관에 가서 지금 투표를 해야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큰 나라에서. 투표소가 몇 개나 있겠어요. 10개. 이렇게 있다고 그럴 때 굉장히 다른 주에 있는 투표소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국외 투표에서 우편 투표나 온라인 투표를 허용하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국내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그와 같은 그 투표 방식을 국외에서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에 있는 국민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역으로 또 그런 이제 의문이 제기된다는 거죠. 국외에서 투표하는 것이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것을 어떻게 똑같은 조건으로 불편을 다 전혀 없애야 된다. 그거는 뭐 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한편 긍정론 아니 왜 그 국외에서 있더라도 당연히 투표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해서 그 사람도 국민이면 누구나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간에 주권자로서 평등한 선거권을 향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평등한 선거권의 실현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이게 긍정론, 이제부터 긍정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7년에 일체의 그 국외 투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그 선거제도에 대해서 그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때의 그 법정 의견의 일부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또 이 긍정론에는 외국에 상주하는 사람도 병역 의무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병역 준비역에 일단 편입되면 국적을 이탈할 수 없지 않느냐. 외국에서 아주 영주하고 거기서 전혀 한국과의 연고도 없이 사는 사람조차도 일찍 뭐 어린 시절에 그 국적 이탈을 할 수는 있었지만 만약에 가만히 있다가 일단 병역 준비역에 딱 편입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국적 이탈 못 하잖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지금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병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 또 미합중국은 재외 국민에게도 과세를 한다. 그리고 뭐 재외 국민에게 재외 국민에게 과세를 안 하는 경우도 그게 이제 그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재외 국민이 그러한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처럼 재외 국민도 국민의 의무를 부담함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논거 중에 하나죠. 외국에 상주하더라도 국적국의 안위에 영향을 받는 만큼 국적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거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재외 국민은 결국 모국에 돌아와야 하므로 모국과 운명을 같이 한다. 외국에 산다고 그래가지고선 한국에 전쟁 나면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영주권자가 미국의 완전한 시민, 미합중국 시민이 되지 않는 한은 언제든지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모국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동수단 그리고 미디어와 통신의 발달로 외국에 상주하더라도 모국과의 연고를 유지할 수 있고 국내 정치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우리 재미동포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놀랍게도 한국의 사정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어요. 한국 정치인들 일거수일투족 환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외국에 산다고 그래가지고서 정보가 부족해서 뭐 투표를 하더라도 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지. 그 다음에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외에 상주하는 국민이 국내 거주 국민과 아이덴티티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말은 옳지 않다. 국외에 있는 사람들은 동등한 아이덴티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또 동등한 아이덴티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그거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다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국내외만 딱 잘라가지고선 아이덴티티를 이분법적으로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편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를 활용하면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건 비용론에 대한 반론이죠. 재외국민은 송금과 투자, 모국 응원 등을 통해 모국에 기여하는 만큼 정치적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재외국민 참정권을 통한 재외국민과의 유대 강화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건 오히려 국가가 재외국민이 이 송금을 많이 해주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노동력을 수출한 나라들 그리고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유치하고 말이죠. 외국에 있으면서도 모국을 위해서 로비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국에 많이 기여하는 만큼 오히려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국익을 위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 뭐 이런 논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국제 규범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시민적 및 정책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볼까요? 25조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도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즉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일반적인 평등 조건 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차등을 그러니까 불평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이제 규범인데 이 조항이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국민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동등하게 이러한 그 참정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라는 것으로까지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그러니까 Migrant Worker Convention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여기에는 이제 41조 보면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의 법률에 따라 자국의 공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나라의 선거 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약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 2월 현재 이 조약의 당사국은 58개국인데 대부분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노동력을 수입하는 그러한 나라들은 이러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가지고선 또 뭐 재외국민의 선거 참정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에 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한 배제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국제 규범으로 이렇게 이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니스 커미션, 그 유럽 평의회의 베니스 커미션에서는 이러한 언명을 했는데요. 뭐냐면은 denying them이라는 것은 citizens residing abroad, 재외국민, denying them that right는 이제 선거권이에요. 여기서는 is therefore equivalent to a derogation from the right to vote. It should be possible to find a solution more in keeping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y placing certain restrictions on voting rights of citizens residing abroad. 그러니까는 이 재외국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하게 되면은 그것은 아예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아예 이 무시하는 그로부터의 일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proportionality, 비례성의 원칙에 합당한 뭔가 다른 조치들, 그러니까 무슨 제한을 한다든가 일정한 제한을 둔다든가 하는 정도에서의 다른 그 해법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One might also wonder whether, instead of excluding citizens residing abroad completely, it would not be preferable to restrict to vote to those who have lived in the country for a certain time and to set a limit on the period for which they retain the right to vote after leaving the country. 그러니까는 아주 완전히 배제하는 재외국민의 그 선거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넘어가면은 이제 투표를 할 수 없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유로피안 코트 오브 휴먼 라이츠,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영국의 선거 제도에 대해서 그 조약 위반이라는 인권 침해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이 소를 제기한 사람의 그 사건을 담당을 했는데, 이 영국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1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그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게 과연 유럽 인권 협약에서 유럽 인권 협약 그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None of the material, 그러니까 제출된 자료들 forms a basis for concluding that as the law currently stands, states are under an obligation to grant non-residents unrestricted access to the franchise. 그러니까 뭐 제출된 여러 나라의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제출된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국가들이 이 재외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그리고 제한 없는 그러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야 할 의무를 국가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The margin of appreciation enjoyed by the state in this area still remains a wide one.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그 판단 여지는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입법 재량을 가진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각국이 주권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세계의 현황, 그러면은 규범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규범으로 보자면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확실하게 인정해주는, 확실하게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국제규범은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현황은 어떤가? 2020년 10월 현재 조사 대상 216개국 중 124개국이 의회 선거에서 총선이죠. 88개국이 대통령 선거에서, 74개국이 국민투표에서, 또 24개국이 지방선거에서 국외투표를 실시하고 있음을 한 연구소가 이거 이제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가 이 선거제도 연구하는 세계적인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 중에는 23개국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국외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국외투표는 out of country voting이고, 이것은 absentee voting, 국외 부재자 선거하고 국외 부재자 투표하고 그 다음에 그 재외 선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잠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사관에 가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외 선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 상주하는 국민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그것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2011년 베니스 커미션 조사에 의하면 47개국 유럽 평의회 회원국 중 44개국이 국외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3개국은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몰타는 국외투표를 아예 금지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공무 수행자에게만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교관이라든가 국가의 그 공무를 위해서 해외에 파견된 사람들에게만,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35개국은 해외 거주 기간에 따른 제한 없이 실시하고 있다. 7개국은 일시적인 해외 체류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즉, 이것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덴마크, 헝가리, 레이텐슈타인, 이것은 앞에서 말한 그 공무 수행자의 제한에게만 제한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혀가지고서 주재원이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7개국,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덴마크, 헝가리, 레이텐슈타인,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15년, 그리고 독일은 25년, 그러니까 유럽연합에 거주하는 사람들 외에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25년 이상 해외 거주자의 투표를 불허한다. 해외 거주 기간에 따른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은 사실은 1967년에서 1971년 제6대 대선, 7대 대선, 그리고 제7대 총선, 제8대 총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죠. 해서 해외 부재자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해외에 그 대한민국이 그 간호사 그리고 광부 파견을 했죠. 그리고 또 월남에 군인들이 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해외 체류자들을 위한 부재자 투표를 실시를 했는데 10월 유신이 이루어진 1972년부터 해외 부재자 투표를 그 해 폐지한 후에 계속해서 해외 부재자 투표조차도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헌법재판소가 해외 부재자 투표 실시하지 않는 것을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가 2004년에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 국민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고, 그 다음에 2007년 헌법재판소가 일체의 국외선거권 행사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외 부재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라는 건 뭐냐 하면은 보궐선거나 이 보궐선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18대 국회, 19대 국회 이런 식으로 4년마다 한 번 이루어지는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역구가 있잖아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동구에 산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그 지역구에서 투표를 할 수,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데도 투표를 할 수가 있고 비례대표에서도 투표를 할 수가 있다. 반면에 국외 부재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이게 사실은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요새 그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서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생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재외국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지역구 선거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고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해외 상주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투표합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말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첫 재외선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 유권자가 총 23만 명이 됐는데, 이 중에서 재외 선거인, 그러니까 해외 상주자는 8,848명, 국외 부재자는 뭐 한 2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71.6%가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뭐 투표율이 71.6%,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잠재적 유권자, 국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유권자로 스스로 또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유권자로 등록된 사람이 11.5%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11.5%에 71.6%가 투표한 거니까 굉장히 사실은 그 실적이 저조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여가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초국가성, 저는 이거를 조금 넓혀가지고서 이 초국경 정치 참여, 즉 재외국민이 국내 선거에 참여하는 이것에 더해서 이 초국가성을 그러니까 국적을 넘는 것까지도, 인적 경계, 영토적 경계만이 아니라 국가의 인적 경계를 넘나드는 것까지도 초국가성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자고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외국인이 자기의 국적을 넘어서 가지고선 이 국가의 그가 사는 국가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가지고서 4분면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러니까는 재외국민 국정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와, 그러니까 부여하는 나라, 그러니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또 외국인이 참정권을 가지게 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인데, 외국인 참정권이 내서
국정 선거권이라는 것을 주는 나라는 아주 드물다고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지난 주차 어느 한 주차에 강의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정 선거권에서 선거를 하는 그런 외국인은 굉장히 드문 것이고, 지방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yes, no 이렇게 그려보면은 재외국민 국정선거권도 행사할 수 있고, 외국인이 지방선거권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A 유형, 그리고 뭐 그 중에 하나는 행사할 수 없고 하나는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또 두 개 모두 행사할 수 없는 나라,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나눠봤고, 각각에 해당하는 유형의 논리는 뭐냐, 각 유형에 속하는 나라의 예는 뭐냐, 이렇게 좀 한번 물어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좀 리서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뭐 지금 여기서 답을 말하기보다는 그냥 오픈된 그런 퀘스천으로서, 질문으로서 그냥 남겨두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그 정치적 초국가성 그리고 초국경 정치 참여 주제의 이 말씀을 끝마치고요. 그 다음 주제, 한국에서는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초국가적 네이션에 관련된 것이 되겠는데, 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